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랑이입니다. 양이 아들 필주입니다. 어, 요즘, 요즘 모두들 감기 무사히 지나고 계신가요? 저 엄청 감기 깊이 들었댔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주도로 오자니까 미리 스케줄 짜놓고 예약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감기가 딱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래도 날짜가 좀 있으니까 그동안에 회복이 되겠지 했어요. 근데 많이 회복된 거죠? 많이 된 거야? 네. 목소리가 아예 안 들려, 그치? 안 들렸었는데,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해서 이만큼 회복이 됐는데, 이 목소리 좀 불편하게 들리시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스케줄 잡았고, 여러 가지 뭐 예약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오늘 얘기할 거는 우리 저번에 이제 마지막 4번째 탈북해서 무사히 도착했잖아.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결심하고 엄마는 너한테는 내가 얘기 안 해도 난 몰랐지.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모든 계획이 혼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더욱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또 아픈 애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소통을 좀 될수록 피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한국으로 가재요. 아들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너무나 저한테는 기상천외한 일이고 그래? 이렇게 저는 왜냐면 그냥 혼자서 간다는 생각을 했지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위험이 따르는 거라서 제가 많이 재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가자고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아들 얘기해봐. 이게 지금 이 촬영하면서 또 새삼 느끼는 건데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세뇌 교육이라고 할까요? 뭐 세뇌를 빼더라도 교육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쨌든 중국으로 오는 것도 소위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였고. 그때 그런 생각 했었어? 그럼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그랬기 때문에 이미 배신자인데, 이제 또 그것도 적대국으로, 미제 앞잡이라고 국어 교과서로 교육을 받았던 그 나라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도 자책이 들 만큼 엄청 저한테, 그리고 뭐 많은 탈북민들한테 엄청 중요한 정서적으로 다 거치는 큰 부분을 가정. 차지하는 거였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마음에 이 품었던 자체가 스스로가 막 불편하고 이 동경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싫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동경심을 어떻게 품게 되었냐, 중국에서 이제 한국 TV, 드라마, 예능 많이 본단 말이죠. 특히 이제 초반에는 중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되는 우리나라 말, 대한민국 영상 다 보다 보니까, 특히 또 그때 당시는 한국 하면 다들 그냥 엄지척을 그냥 쌍따봉을 내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뭐 탈북민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전체가 한국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홍보해 주는 거죠. 예. 근데 뭐 상황인지라 저는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보다 보니 한국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좋아서 알았죠. 바이섬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바이섬 노래를 고향에 있을 때부터 저는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절절하고 서정적이고. 요양소에서 들은 거 아니었어? 네, 그렇죠. 그때 맞아. 접했네요. 그때 우리 접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접한 노래가 이렇게 평생을 뇌리에 박힐 만큼 그 임팩트가 강한 노래였는데 그게 남조선 노래인 줄 몰랐던 거죠. 한마디로 저는 한류를 먼저 접했던 거죠, 음악으로. 그렇게 하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냥 무한대로 한류에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접하고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동경, 그런 게 꿈틀거렸고, 제가 영상에서 늘 얘기하지만 하루만이라도, 하루가 욕심이라면 1시간만이라도 저곳에서 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욕심이라면 딱 그렇게만이라도, 막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동경을 키워왔었죠. 근데 차마 가족한테, 엄마한테
엄마 우리 한국 갈까? 라는 말을 할 용기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머니는 이제 북송당하면 그야말로 저는 거의 장단컨대 고아가 되는 거고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확률이 엄청나게 높고요. 그런 상황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든 게 조심스러웠죠. 근데 베이징 올림픽이 끼면서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그때 북송하기 위해서 공안들이 좀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좀 삼엄하고 매 순간이 다 이렇게 바늘방석에 살얼음판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밤에 벚꽃내를 하기 시작했죠. 가택 수색도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느닷없이. 모르서. 그래서 어쨌든 문 놓고 소리만 나면 그냥 온몸에 식은땀과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그런 순간들을 계속 살고 있던 찰나에 베이징 올림픽에 가택 수색까지 하고 심지어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발도 불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렇게 있다가는 겨우 살아 돌아온 어머니도 그리고 내 생존도 모든 걸 보장하기 어렵겠다. 한마디로 죽을 위기에 처한 건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들이 이젠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한테까지 그 얘기는 해보자. 그리고 중국 그 영길에 지냈었을 때 지금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1, 2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한번 한국행을 어머니가 계획을 했다가 할머니, 이모 저한테 그냥 아주 그냥 문전박대 당하듯이 그냥 거절당하고 가족들 생명 생각도 안 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막 몰릴 정도로 강력하게 거부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도 얼핏 들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내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퇴근해서 방으로 들어오신 거죠, 집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엄마 신발 벗는 데다 대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나를 생각을 키워가지고 하루 종일 엄마만 사실은, 나타나면 말해보자 하고 20대지 그때 20살, 19살, 아주 20살. 그 청춘이 들끓는 그때잖아요. 고전에 내가 또 밖에서 돌아가는 그 중국이 그 화면을 볼 때 무슨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중국 사람들이 그 환상은 장난 아니죠. 엄청 벌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차림부터가 달라요. 중국 사람들하고. 지금도 달라요. 내가 딱 생각해 볼 때 뭐가 다를까 하고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데 남한 사람들은 참 이렇게 편안한 옷차림?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딱 적당하게. 우선 이게 정서가 편안한 게 벌써 알리거든요. 옷차림에서도 알리고 색상에서도 알리고. 그렇죠. 고상하고 좀 연한 쪽이고 막 이제 원색 화려하지 않고 고상하면서 또 좀 이렇게 좀 어쨌든 그 연한 쪽이면서 편안한 그리고 표정도 그다 깨끗하고 모든 게 다 딱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하는 이런 게 풍겼고 중국의 우리 여성들도 다 볼 때 한국에 대한 그 환상 어떤 이런 게 엄청 크고 그리고 그때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중국에 부자가 되는 이런 그런 그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 뭐라 그러냐? 동경심이 엄청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거기다 저도 사회생활하죠.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가는 길, 그때 저 명숙이가 중국에서 잡혀온 걸 봤을 때 북한 사람이라도 믿을 수 없고 한국 가는 길을 전혀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많이 긴장되어 있었죠. 그러던 찰나에 우리 아들이 제가 일을 갔다가 들어오는 발걸음에 우리 아들이 내가 문 떼고 들어가기 바쁘게 엄마한테 말을 합니다. 엄마, 우리 한국 갈래요? 이랬거든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이러는 거죠. 어쩌다 너 그런 생각을 했어? 아들이 제가 봤어요. 아들이 집에 계속 아프니까 있었거든요. 그때도 엄청 아팠어요.
고관절이 여기 출혈이 생겨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엎드지도 못하고 침대에 걸터서 아픈 다리 거치고 찬물에다 넣고 있고 말을 못하게 아파했었어요. 그러면서 TV들을 많이 보게 됐고 뭐 그러지 않아도 뭐 한국 TV를 많이 봤죠.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루만, 1시간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게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천생연분, 토요일이 좋다, 그리고 엑스맨. 그래서 유재석 씨, MC 유재석과 강호동은 그 천생연분, 뭐 엑스맨, 토요일이 좋아, 이 세 개 예능 프로그램에 거의 다 나왔었기 때문에 이 내적 친밀감이 엄청 높은 MC고 대한민국에서도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능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애정, 동경심을 많이 키워왔었던 찰나고 지금 엄마 말하셨듯이 이 몸이 아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중국어도 그렇게 뭐 원어민처럼 뭐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 그냥 한국 예능만 그 CDR로 구워서 딱 여기 보고 그 대여해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치씩 막 빌려다가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보고 막 그랬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예능 대단하잖아요. 아마도 그 예능 보고 우리 북한 사람들 다 봤으면 아마 다 이런 마음 가질 거죠. 그러면서 애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엄청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국에 가자고 결심하고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속으로 기뻤죠. 이게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예요. 내가 한국으로 가자고 길이 정해졌다 할 때 얘를 데리고 나서야 되는데 이제 내가 20살이잖아요. 20세인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엄마 어디로 가자는 건데 그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숙제로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먼저 얘기하니까 저는 아싸 했죠. 그러면 이제 찾는 길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속전속결이었구나. 그래 내가 뭐라 그랬대 그때?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태연한 척 했던 거죠.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 끼면서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머니도 이제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뭐 다들 한국 잘 정착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런 느낌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엄마는 아싸 했지만 저는 또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엄마 한번 한국 가자고 하는 거 그렇게 매몰차게 할머니하고 이모한테 그 편에 서서 가지고 엄마의 어떤 선택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적나라하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족한테 소위 말하는 정치범이 되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 번째 마음에 걸렸었고 두 번째는 이제처럼 그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근데 그 모든 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동기는 그래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엄마나 나나 지금 궁지에 몰린 쥐가 되어버렸는데 그래. 여기서 무슨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뭐 그래. 할까 싶어서 그냥 엄마 들어오는 그 발걸음에 엄마 우리 한국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뭐 왜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니?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반가워하는 줄은 모르고 엄마가 그냥 내 질문에 많이 당황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싸 이제는 진행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때도 안전한 길을 찾자고 많이 사실은 모색을 했는데 그게 방법이 안 서더라고요. 그냥 한국 가겠냐? 그런 길에 세워줄게 하는 거는 차점이 있는데 안전한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소문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잠자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처럼 그게 뭐이?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이게 막 엄청 이게, 긴박했어요. 우리가 네.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2008 베이징 올림픽. 지금 그 한국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이에 이게 어떻게 아다리 맞아가지고 막내가 이제 나한테 이제 제의를 해요. 언니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 지금도 있어? 했어요. 있는데 그때 우리 2006년도에 여기 왔는데 2004년도에 제가 먼저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명숙이가 한국 가겠는가 내가 그때 안 갔잖아요. 그때 안 가게 된 이유가 온 가족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물론이고 우리 할머니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땐 진짜 어머니가 진짜 너무 경솔하다. 너무 무책임한 생각들을 한다. 예.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어려서 그렇다지. 우리 동생은 또요. 무릎 꿇고 나한테 빈다고 전화를 왔어요. 어떻게 해요? 내일 당장 떠나겠는데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아니 축복하면서 잘 가라고 빌어줘도 지금 살지 말지 한 그런 사지판에 가는데 온 가족이 그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명숙이도 그 길을 가다가 잡혔거든요. 내가 잡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또 하늘이 인도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때 스톱시켰을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 안 그러면 그때, 그리고, 근데 그것도 인솔하던 애는, 벌부서 잡겠다던 애는 또 무사히 왔어요. 그거 보면 진짜 복불복이거든. 우리 막내도 내 하던 길로 왔지만 갈 잡히고 나는 온 것처럼 이렇게 탈북민들이 반은 죽고 반은 살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러던 찰나에 우리 막내 동생이, 언니, 한국 갈 생각 있냐? 그래서, 그래, 있지. 근데 안전한 길이 없어서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다 하니까 같이 일하던 애가, 우리 막내 같이 일하던 친구가 남한에 가서 넉 달 만에 전화 왔다던가 2달 만에 왔다던가 했는데 무사히 간 길을 알게 돼서 우리 동생이 자기는 나서기 무섭고, 언니 한번 가볼래? 이거. 그래서 한 사람이 무사히 갔으니까 오케이 가자 그 일 가자 해서 완전 속전속결로 연길에 있는 브로커가 우리 있는 산동성 위에까지 날아오게 됐고 나는 무서워서 다 데려오라 나 데려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돈을 벌어서 현금 준비했던 거 다 현금 처리 싹 아들하고 내 목숨 다 처리하고 그때 이제 한국에 가자고 마음먹었을 때 네 몸 건강 상태가 걸지도 못할 때야. 맞아요. 잘 걸지도 못하고 그치, 내가 계속 아까 아프다는 얘기 했잖아.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가자고 결심했고 엄마한테 가자고 했고.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 2주라는 시간 동안을 정해 놓았었던 건 아닌데 한국행 가자고 얘기를 서로 합의를 한 이후부터 제 또 다른 걱정은 다리 건강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리가 그때 걷지를 못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출발하기 전까지 몸이 이게 무릎이 걸을 수 있게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될까? 이 염려가 확실히 있긴 했었어요, 그때. 야, 그랬는데 좀 나아졌지. 많이 나았죠? 출발하던 날에는. 그 출발하기 한 2, 3일 전에. 그거 신기하게 나아졌잖아. 걸을 수 있었잖아.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뒀는데, 야, 이게 다리, 야, 괜찮겠나? 이거 걸을 수 있을까?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야, 업고 간다? 어쨌다? 막 이렇게 걱정할 텐데, 다리가 일주일 새로 신기하게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걸을 수 있을 정도. 제가 그 새아빠 집에서 마지막에 탈출하던 그날도 그랬었어요. 그랬구나. 그 3일 전까지 무릎이 땡땡 부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그동안 내가 아파왔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한 일주일을 아프고 일주일을 회복 기간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땐 뭐 예를 들면 출발하던 그 날까지 일주일이 딱 됐어. 이제 앞으로 한 2, 3일이 있어야 내가 디딜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는데 그 2, 3일을 생략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야, 그때 나도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우리 도망치라고. 야가 이렇게 걸을 수 있네. 신기하게. 근데 그게요. 우리 거기서 떠나서 내 몽골 딱 지나서부터 터졌어요. 와. 아니지, 몽골 넘어가서지. 그러니까 몽골 가서 국경한테 잡힌 다음부터 그렇지. 그 다음부터 그 다리가 또 그냥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기하게 출발하는 날에 괜찮아가지고 그 돈만을 주더라고요. 지금 엄마 말씀하신 대로 그 내몽고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몽고 수비대 잡히는 것까지 우리의 목표인데 엄마한테 이제 한국 가자고 얘기하고 응. 채 2주가 안 돼서 엄마가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간다 하니까 야, 그다음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지금 이제 한국 가는 그랬어요? 나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나는 막 들떠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브로커하고 막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일하는 게 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는 그냥 도망치며 사는 또 그렇게 막 쾅쾅쾅쾅 마음이 이제 두근거리지. 이미 출발했네. 이미 마음은.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야는 엄마 가자 하면 가고 어디 보라 하면 있고 요런 상황이라 이게 아들하고 내 마음이 다르지. 나는 그다음에 이제 야 내 몽골이 그렇게 춥다는데 아들하고 내 거 그다음에 배낭 패딩도 짧은 거였을 것 같아. 나는 짧은 거였어요. 어쨌든 얘기 들으니까 이게 코 풀면 그 코가 얼음이 돼 떨어진다니까 몽골로 가자면 옷을 든든히 입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자니까 여느 매장에는 도무지 그런 소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그 옷을 파는 데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손바지 이게 다 그래서 집에다가 너 생각나는 이만큼 무제 놨던 거. 맞아요. 우리 이제 떠날 때 입을 옷을 그거 딱 이렇게 경계해 놓고 이거 거기 갈 때 입는 거야 하고 준비해 놓은 게 옷이든 식품이든 한쪽에 이만큼 쌓아놨댔어요. 얘가 어머니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갑니까 하고 물어봤던 생각도 나거든요. 다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때 그거 몽골에 가면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대. 다 들어봤거든요. 뭘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중국의 수산물이 귀하잖아요. 바다가 없으니까. 그리고 몽골도 역시 그렇단 말이야. 야, 보나마나 이게 수산물도 그렇게 먹고 싶겠다. 이게 몇 달을 갈지 모르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운명이라는 게 살아남자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하고 될수록 짐은 간소하게 가지라고 하는데 그럼 될수록 가질 거는 꼭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내가 멸치 오징어 썰은 것도 넣은 것 같고 건어물 챙기라고 했어가지고 그러고 김치도 조금 넣었던 것 같고 그게 조금 해도 그게 왜 이렇게 싸니? 김치도 있었어요? 김치 좀 주머니에다가 근데 그거요 저 목숨 내대고 그거 그래도 다 살려가지고 몽골에 가서 애들 조금씩 넣어주고 엄청 그거 희귀하게 맛봤었어. 그치. 거의 사막에서 오아시스 맛.
막 오고 있다. 나는 두려워가지고, 우린 딸로 가겠다고, 딸로 가겠다고, 계속 딸로 가겠다고, 딸로 보내준다고 했잖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 모여드냐고, 너는 몰랐지. 딸로 간다고 계속 온다, 이 사람은. 계속 따로 간대요. 그래서 그럼 같이 떠나서 이제 버스에 이제 오르는 버스에서 이제 버스에 올랐는데 말을 안 할 뿐이지 한 차에 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명수회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어디에 가서 저녁 식사한다 할 때 한 곳에서 계속 다 같이 포위됐던 그거. 그래서 나는 그냥 야하고 그냥 딸로 떨어져요. 밥 먹을 때도 딸로 떨어져요. 생각나니? 딸로 떨어지고 가네들하고 접촉을 안 했는데 버스에 딱 올라보니까 말하는 거가 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체 말 안 하는데 이 일행들은 떠들고 있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죠. 저 중에 스파이 있을 수 있다. 나는 항상 그 생각. 그렇지. 저 중에 스파이 있을 수 있다. 난 자네들하고 절대 힘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고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가냐고. 어떻게 됐어? 한밤 버스를 타고 쭉 갔어요. 가서 내몽고인가 몇 시간 가서 하룻밤 갔다. 하룻밤 갔지. 엄청 멀리 갔어요. 엄청 멀리 갔지. 중간에 뭐 서서 화장실도 보게 하고 우리 저기 뭐 지방 내려 고속버스 타고 지방 내려가는 것처럼 한. 야, 근데 겨울에 눈 덮인.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애들 오면서 뭐 자기네 언어 고장 들리고 무슨 권명이요 뭐야 하는데 우리는 고장 하나도 몰랐어. 맞아. 이제 후에 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겁도 없지. 뭐 여행할 거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던데 나는 세 번 잡혀가서 고생하다 보니 그 잡히는 게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목숨 내야 되는 거니까. 어디 여행은 무슨 여행? 그냥 쫄아가지고 그죠? 완전 쫄아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신경 완전 곤두선 상태에서 잠도 바로 못 자고 그냥 사풀 때리고 순간에 쫄고 딱 고도로 예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이면 뛰자고만 생각해요. 그치. 그래서 가네들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모여서 어디에 아주 먼 데로 갔어요. 아주 먼 데로 가서 대단히 멀리 왔다 할 정도 내리니까 한산하고 맞아. 막 모래바람이 부는 것 같고 뭐 건물도 뭐 얼마 없고 그치? 그런데 이제 내려서 다 내려보니까 우리 다 한 8명이 지금 모여온 거예요. 그 건물이만 내렸어요. 야, 이건 올 때 갈 때 없구나. 그래서 이미 이제는 거기는 조금 안전한 데지요. 붙잡히면 이게 길림성 그쪽에서 잡힌다. 어쨌든 뭐 깊이 들어갔죠. 어쨌든 뭐 보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한 동행, 이제 이제 그룹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배를 탄. 예,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다 이제 그 브로커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를 데려왔던, 너네 따로 간다 했던 그 사람은 인계를 다 하고 이제 가고 왕청 같은 이제 한족 사람들하고 같이 끌려가는데 다 오라 해서 가니까 우리 한 패거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이렇게 단층 집에 거기 또 다. 거기 또 있었던가? 다 쓸어 넣었어. 그 집에서 우리가 하루 반인가 있었어. 그래요? 그리고 밤에 떠나자면 그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게 다 우리 한 패구나 하는 거 알았고, 그게 이제 처녀의 둘이 안에 또래, 처녀의 둘이, 야, 또 아까 우리 말하던 그 친구, 그 다음에 간에 엄마, 나, 그 다음에 아줌마 둘이. 총 8명이니까. 그치? 둘이. 그러니까. 어쨌든 참 8명이. 총 8명. 원래 10명을 모으자 했는데 둘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8명이 우리가 한 패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내몽고. 거기는 고구간은 지금 삭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차가 와서 대기해서 그거를 타고 한 2시간인가? 그치. 거기서 내가 정원이랑 의사소통에 통성명했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 집차에 타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한 곳으로 가는구나. 요거는 피할 수 없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안애들은 뭐 젊은 애들이니까 벌써 이게 통성이 빠르고. 그 집차에 8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빼고 8명이 탔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몇 명 타는 게야? 5명 타는 게야? 그치. 5명 타는데 8명이 탔지. 앞에 조수석은 야, 조수석은 혼자 타고, 그 다음에 우리 탔는데, 8명이. 뒤에 그 3명 앉는 자리에 4명이, 뭐야. 거기다 짐까지. 짐도 있잖아요. 우리 그걸 또 뒤에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랑 저는
그 집차 그 짐 실은 거기에 저기 집차 천장이랑 짐하고 요 사이에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러고 그 몇 시간을 갔어요. 그 가면서 아니 뭐 엄마 말한 것처럼 보니까 이제 한 배를 탄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마 그게 한 3시간 더 간 것 같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성명도 좀 하고. 얘 젊은 애들이니까 통성명 잘해. 나는 항상, 조심히 이 안에 또 아직도 스파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그냥 긴장해가지고. 야,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도중에 거기서 어디서 핸드폰이랑 저기 그 증명서랑 있는 거, 나는 중국에서 선펀증, 그러면 신분증을 돈을 주고 샀댔거든요. 중국 돈 10,000원 주고. 야, 그거랑 다 회수했어, 몽땅. 그건 걔네 또 팔아먹을 텐데. 그거 아마 그 브로커들이 다 회수해서 다 주고. 아깝더라고, 진짜. 그 돈, 생돈 10,000원 들어간 그치. 중국 돈 그 10,000원 버느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어쨌든 돈 벌어서는 그런 데 다 썼어요, 이게. 한국에 오기 준비했지, 결국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이제 사택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에서 집차 타고 한 3시간을 가서 그런 집이, 그게 바로 내mon고 이제 대기하는 집이었어요. 다 들어가는데, 이제 한 곳에 다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 한패구나, 이게 다 북한이구나. 그리고 이제 통성명을 그때서 했어요. 저는 어디서 왔냐, 어디서 됐냐, 이렇게 두루두루 물어봤는데, 이제는 한족말, 이게 브로커들도 다 한족말 하는 한족들이지, 조선족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위에 있으면서 이제는 그 한족, 거기 들어가 일하면서 좀 중국말을 좀 배워서 이제는 대화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새벽에 내렸다. 그리고 하루 거기서 있고, 밤에 움직여야지. 밤에 이제 움직인다 했던 게, 낮에 있을 때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오줌 눌러도 나가지 말라. 기억나네. 그 한족 사람이 다 말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다 이게 눈들이 있으니까 나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날 낮에 잘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11시에 이제 움직인다고 온다 하니까 다 마음의 준비 가지고 있어라. 야, 이게 이제 8명이니까 둘이 움직일 때보다 이게 기동력도 그렇고 같이 뭉쳐야 되니까 이게 좀 더 많이 긴장됐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저녁 시간이 됐어요. 브로커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한족말 말이에요. 너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명심히 들어라. 이제 가면 철조망 앞에까지 갈 거다. 철조망 앞에 가서는 그가 이제 떠난다면 우리 말할 새 없는가? 우리한테 지금 이게 주의사항 알려주는 거예요. 철조망 앞에 가서는 그저 될수록 빨리 철조망 넘어라. 아마 한 2m 정도 된다. 그거를 이거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매달려서 될수록 빨리 넘어라. 그 기둥이 그때 뭐라 그랬대? 1m 반 사이인가 2m 사이인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그 기둥에 빨리 매달려서 빨리 넘어라.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한 100m 사이에 또 철조망이 있다. 정몽골 철조망이 있다. 그 철조망까지 죽기 살기를 떼서 뒤도 보지 말고 뒤로. 그 철조망을 넘어서야 안전하다. 그 100m 어간에 뭐가 와, 자기네는 어쩔 수 없다. 너네를 철조망까지 내려다 주고 우리는 간다. 그 철조망 넘어서 100m 사이에 너네 잡히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너네 운에 맡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북두칠성 별을 따라서 계속 가라. 가다가, 그 북두칠성 끝을 보고 계속 가다가 길이 낮을 게다. 길이 낮으면은 그때 우회전해라. 진짜 죽자는 살소리다. 그때 우회전해라. 그리고 그 길 따라 계속 우회전 가다 보면 사람 만날 수 있을 게다. 그럼 거기 잡혀라. 이게 끝이었어. 근데 이거를 난 알아들었단 말이야. 난 아까도 그거 노정을 딱딱 기억하고 있었어. 얘네는 젊은 애들이 만나가지고 내 보기엔 집중이 안 됐어요. 막. 이건 내가 정신 차리고 이거 딱 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 말 알아듣는 사람만이 이거 기억할 수 있는 거였는데 말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알아들었어, 딱. 그리고 이 사람 이래 놓고 빨리 이제 옷들 입어라 하는데 그 다음 준비하는데 다 꽝꽝꽝꽝 동지고 우리 준비 이만큼 해야 그저 완전 꽝 누마야 이렇게 내놓고 다 동지고 그저 꽉. 야,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야, 춥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한 게 11월 말쯤 됐겠다. 11월 말쯤 출발해서 12월
중순경 12월 말경에 이제 울란바토르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저기 이자처럼 그 브로커가 노선을 딱 알려주고 팅들라매요 알아들었나? 나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들었다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옷 준비한대. 내가 물어봤어요. 뭐 또 기세양양해서 옷을 다 주워 입었잖아. 아줌마도 썼고 이 아내들 아니 젊은 애들은 뭐 쟤네끼리 와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서로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우리가 무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리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없는가 물어보니까 없대요. 다 건강하대요. 이게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사사를 넘어가지 않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자면 각자 지 몸 잘 챙길 거 챙기고 약 있으면 약 먹을 거 먹고 잘 준비하자. 야 그렇게 하게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제각기 우리는 정말 만단히 준비죠. 그중에 심장병 환자였어.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아프던 게 이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그때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걸을 수 있게 야, 진짜 걸었어요. 기적의 기적. 찔꾹찔꾹 하면서 또 걸었어요. 안 걸었으면 내 야를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어떻게 업고 다니냐고요. 그렇게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떠납니다. 드디어 떠납니다. 그날 밤 차에 다 올라탔어요. 또 아까 그 집차야. 맞아. 그 똑같은 집차예요. 그래서 한번 탔던 차니까 다들 그래도 기동력이 좀 살아 있었어요. 다다닥 자기 위치 들어가 앉고. 야, 근데 나는 항상 이래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리더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누가 떨어지는 게 없지 다 원래 태우고 마지막에 탔단 말이야. 그래서 문이 안 닫혀가지고 내가 원래 비비고 앉자마자 문을 개우 저기서 안 닫혀서 왜 내 몸 들어갈 자리 없는데 나 앉았으니까 내 이거 안 닫히는 거야. 개우 저 바깥에서 빵 닫았는데 에휴. 야 발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고 지금 야 그 떨리는 마음을 어떡하겠냐고. 온몸이 와도 떨어요 지금. 잡히면 이젠 끝이에요. 이게 한국행이거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이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주머니는 수면 야구 다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찌 몰라 나는 그렇게 했고 장착하고 그저 초긴장 야 젊은 애들이 키득 확실히 젊은 애들이 그만 정말 꽃이고 희망이고 이게 얘네들이 웃음 속에서 힘이 나고 그치 조금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고 아이고 저 철딱서는 것도 좋아서 저 나이인데 이러면서 이제 아유 근데 나는 지금 쪼그라진 마음이지만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무사히 가야 된다 저것들 위해서라도 제발 그때는 뭐 하나님도 모를 때인데 제발 신이시여 우리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야, 그 추운데 내 문 여가래 앉았는데 이 문으로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기 벌써 다 얼었어. 그렇게 그 든든히 옷입은 것도 여기 그저 막 그 바람이 새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저 다 얼마나 시린지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래도. 아유, 나는 또 뒤에서 그 찜하고 천장 사이에 낑겨가지고. 야, 그게 앉아있는 사람들 다 쪼그라져서 어느 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몰라. 가운데 있어도 그저 뒤리 밀어서 그저 요렇게하고 다 앉았어요. 그리고 무릎하고 무릎 위에도 한 명이 들어눕고. 야, 말다 요만한 차에 브로커 앉았지, 운전사 앉았지. 그냥 그 대장정이. 그 차가 터지지 않을 때 다행이야. 그래서 문이 안 닫게 그런가, 이 바람이 어떻게 나. 너 들어오는지 난 너무 싫어가지고 혼났다, 진짜. 그래가지고 3시간을 달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전면에 길을 다니다가 달이 환했어요. 야, 달 밝았어요. 달이 어쩌면 휘영청청 그렇게 밝은 달이겠어요. 모래판으로 달리는 거예요. 차가 지금 길도 없는 모래판을 아마 방향 보고 이것들도 우리를 북두칠성 보고 가라더니 얘네도 북두칠성 보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래밭으로 지금 전조등 하늘에서 전조등이 여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완전 허허벌판에 3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래 가는데 그냥 무슨 딱 넌두렁물 넘는 것 같아. 이게 모래 날려와서 이게 턱이 진 것 같아.
넌 뚜럼 넘는 것 같아. 덩거덩덩덩거덩덩덩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게 무슨 넌 뚜럼은 넘는가 무슨 밭으로 가는가 지금. 이게 뭐지? 제발 무사히 가라. 제발 무사히 가라. 제발 무사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좀 달리는 것 같더니 그 다음 또 털려당. 아유 언제 가는 3시간 간단 말 안 하다 보니까 가면서 지금 내리는가? 어전 다 왔는가? 어전 다 왔는가니 3시간 갔어. 야 3시간 간다 했으면 좀 편안히 3시간 가자면 아직 멀었지라도 하겠는데 뭐 조금 투구덩거리다 차 멈춰서 온 것 같다면 지금 내리는가? 아유 왜 섰는가? 막 이렇게 긴장한 마음으로 요거 재짜면서 가니까 내 보기에는 3시간을 갔어. 그때 나도 시계 찼던 것 같아. 몽골에 가서 시계는 뺐겠지만 한 3시간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떠나서 12, 하나, 둘, 2시에 넘었고 그치? 그치, 1-2시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통에도 솔직히 어떤 그 그 공안이랑 그 발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발견을 했다 할 때는 차를 세우고 다 잡히는 그런 내몽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뭐 그 돈을 위해서 그냥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 그 모험 중에 우리는 실려져 있고 그렇게 가다 투고덩거리며 가다 어느 순간 이제 섰어요. 내려라! 좀 내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리란다. 거의 다 도착할 쯤에 그 조수석에 그 브로커가 그랬어요. 이제 곧 도착한다 준비해라. 이제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도착하면 다들 신속하게 움직여서 아까 설명한 때 대로 넘어라. 때 넘어라. 그냥. 저기 2m 정도 되는 철조망 가능한 빨리 넘어서 그 다음 철조망이 나오기 전까지 뒤도 보지 말고 뛰어라. 그래서 이제는 도착했어요. 문이 딱 열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내 먼저 내리고 내 빨리 넘어가야지 이거였어. 와다다닥 내려서 그 다음에 그 집차니까 뒤에 문 열고 이제 짐 이렇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짐 그냥 그 집차도 거기서 빨리 부려주고 이 안에 도망 주랭랑 쳐야 돼요. 언제 와서 뭐 붙잡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려놓고 문 열어놓고 내려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짐 그 뒤에 거 막 땅에다 박 들고 제거 찾아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뛴다고 그게 딱 우리 저기 뭐야 이거 강철 부대 훈련하는 것처럼 먼저 가는 게 인자요. 보니까 딱 내리고 보니까 철조망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철조망까지 한 3m 가겠나? 그치? 그 밭에 세웠어요. 그리고 눈판이에요, 눈이에요. 눈이 그날 그 해에 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에다가 우리 배낭을 다 쳐 내려주니까 이제 거기서 재고 이 옆으로 내린 아들이 하나씩 내려서 제 배낭 들러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조망으로 향해 달려간단 말이야.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챙겨쳐 맸단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젊은 애들은 다르지. 벌써 딱딱딱 매달려서 막 넘어갔는데. 제 친구랑 제가 지금 그 생각한 거예요, 오면서. 이제 먼저 누가 넘어가서 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걔가 이제 먼저 넘기로 하고, 이제 내 뒤에 마지막에 넘기로 하고, 그래서 아마 둘이 짰었죠. 그 다음 내린 다음에 이제 엄마들. 그래서 엄마가 또 주력이 있으니까 엄마 넘겨보내고, 엄마가 저쪽에서 밖에 하고, 밑에서 이렇게 또 넘겨주고, 뭐 이런 작전을 나름 짰었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 어느 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빠른 애들은 벌써 젊은 애들은 넘어서서 뛰고, 이게 아줌마들이 문제잖아. 맞아요. 그치? 늘 그 아줌마. 그래서, 야, 너 넘어라. 우리 애도 넘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내 배낭 활 얼뿌려서 생각나지. 활 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들어서 이렇게 그 철조망을 넘어서 활 뿌려졌는데, 아이고. 야, 나는 이게 아니, 배낭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이건 또 질에 대해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넘어서 떨어지면서 팍 터져버렸어요. 생각나? 모르겠어. 어이? 생각 안 나니? 우리 거였나? 응. 짐 많아가지고 그래. 내고, 얼마나 꽉 차는지 얼어가지고요. 팍 올려다 뿌렸더니, 당연히 터지지. 떨어지면 탁 터져버리고, 하나는 네 건 살았는데 4개 터져버렸어. 그래서 그거 우리 어떻게 했더라? 야, 막 주워 담았지. 이게 터진 데다가 막 줬다가, 이거 안고 나를 뛰는 거. 나는 안고 막 뛰고, 거기서, 버릴 건 버리고. 버릴 게 사실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렇게 됐지.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아이, 어디면서 또 이제 병방대 또 저 말을 타고 와서 서서 하면 이게 총 쏴도 끝인데, 이제는 위기 일반의 순간인데, 배낭이 터져서 어떻게, 원래 그거 다 버리고 몸만 살아가도 되는데, 이건 또 안 그래요. 애미 돼서. 그 다음 거기에 이게 밑이 터진 것 같아. 이렇게 까꾸로 이렇게 세우고선, 거기다 막 이렇게 너구나 안았다, 그거. 어떻게, 순간에. 안고 막 뛰는데, 어떤 줄 알아요? 마음만 가고 발이 안 움직였지. 다리 안 움직이고, 나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내게 이렇게 탈북할 때도 그렇고, 낮은 선봉할 때도 그렇고, 어디 잡히지 않겠다, 이제 그러느라고 막 할 때는 급하고 마음이 가고, 우리가 옥점마도 막 할개는 채워도 몸이 못 얻고, 막 이런 신뢰들 내 옆에 사람들 봤지만, 내가 그런 건 내가 그때 처음 느껴봤거든요. 아니, 헐 가는데 발이 안 따라와요. 발이 가슴만 가요. 야, 그렇더라. 그리고 온몸에 옷을 얼마나 좋아 입은지 지금 몸 자체가 지금 그 움직이기 바쁜데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야를 안고 겨우 아마 반 걸음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탁 보더니 어머니 저 뒤에 누가 못 넘어왔어요. 하길래 그때서 돌아보니까 철조망에 아줌마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오고. 다 뛰는데, 지금 누구를 벌써 있냐고요, 지금. 근데 한 사람이 거기 붙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었냐면, 짐은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조망에 지금 매달려서 넘어오는데, 철조망에 이게 가시 쫙쫙쫙 있잖아요. 철조망, 기둥을 기준으로 이렇게 손 잡고 있는데, 장갑이 다 찢어지고, 난 다리도 다 찢어지고, 신발도 다 찢어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그러나, 뭐 찢어지도 뭐 상관없죠. 빨리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퉁 넘었는데, 근데 이 여자 아줌마 한 명이 올라는 갔는데 넘어섰는데, 몽골 쪽으로 넘어섰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야, 성구야, 너 가봐라. 그래서 이하 배낭까지 내치고, 이하가 그 다리 찢고, 다른 사람들 다 갔어요, 지금. 거의 경주마 풀어놓듯이 철조망 넘자마자 다들 그냥 그저 줄행락 났죠. 모두 그 100m는 그렇게 하라고 나가야지. 했거든요. 지금 누구를 생각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또. 그럼 다 죽는데. 우리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저기 해주지 않았으면 그 여자는 거기 그냥 매달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보고 어떻게 가요? 야, 너 가봐. 야, 다리 아픈 거 어떡하겠어? 후진해서 거기로. 우리 한참 왔잖아. 우리 한 20m. 그치. 한 20m 정도 헐떡헐떡 겨우 이러고 갔는데 지금 이러니까 나는 못 가고, 나 다리 안 움직이지는 게 알리더라고요. 나는 못 가겠고, 얘를 보냈더니 얘가 가서 그거 도로 가서, 돌아가서 그 발을 부축해가지고 그 여자를 내려와가지고 알고 보니 이 여자 심장 환자였어요. 심장병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기서 심장이 막 멎을 뻔하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졌나 봐요. 그래 가서 니 뭐라 그랬어? 이제 전군 도와줬죠.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 내려온 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같이 손 잡고 이렇게 낸 데까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이게 위기 1분 1초가 지금 이거 긴박한 상황인데. 야, 걔도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여기 이제 아줌마 하나 또, 우리처럼 이게 가심이 떨리는 아줌마가 걸음이 늦어서 개어가는 여자까지 이렇게 넣어서 그 100m를 갔어요. 다행히 100m에 누가 이제 뭐 설하거나 권총 쏘겠다거나 이런 게 없이 거기까지 갔어요. 가니까 거기는 철조망이 울바자, 이제 나무 기둥하고. 그리고 울바자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냥 다 저기 시들어 넘어져가지고 세 줄, 그냥 형체만 전깃줄이 있고 세 줄이 이렇게 두 줄로 걸려져 있더라고요. 세 줄 이렇게 벌리고 넘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철조망 넘고 나니까 이제 뒤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를 한번 쓱 힐끗 봤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지막 탈북하던 그날처럼 그 댐에 올라서서 이쪽 뒤를 돌아봐도 암흑, 앞을 돌아봐도 암흑이었는데,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의 어떤, 국경을 넘는 거니까.
중국을 이제 등지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예, 거기에서 1차 관문을 하나 통과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야, 그때는요, 그 감정은 있잖아요. 일단 중국 병방대를 넘어섰어요. 중국이라는 큰 산을 중국이라는 걸 넘어섰어요. 이거는 결국엔 살았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 죽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그 길을 뚫고 나왔는데, 야, 그때는, 야, 그저 꿈이 같기도 하고, 이게 생시 맞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막에서 몇 시간을 헤매고 어떻게 우리 운명이 될지 그거는 일단 가득 잊은 채. 예, 돌아보니까, 야, 그 아마 아니게라고 북한이 그 시커먼 하늘을 보면 내 저 생지역에서 살아났구나. 이때의 마음과 비슷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아보니까, 야, 이제 살아왔네. 저 죽음이 저 길을 건너왔네. 야, 살아왔구나. 이제 이게 수면제를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순간이. 수면제 먹을 일이 이제는 없겠구나. 와, 이게야말로 그 성공이라는 말로 되겠어요? 살아난 거예요.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신기하다. 야, 이게 정말 운이 좋구나. 오늘 밤 이게 좋구나. 달빛에 북두칠성 밝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다 모아섰단 말이에요. 모아서서 살아난 거 다 보니, 다 이제 다 살아남아 왔어요. 그 8명이 다 있었어요. 예. 자, 이제부터 어떻게 가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저 북두칠성 끝을 보고 계속 앞으로 가야 돼. 길이 낮을 때까지. 길이란 게 큰 길도 아니에요. 말이 지나간 자리가 나오면 거기서 우회전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몰라요. 그거 내가 물어봤던 것 같아. 그 사람 보고. 얼마큼 가면은 그 길이 나서냐. 그러니까 뭐 수습한 한 40분이라고 그랬어. 40분이라고. 그때. 아, 그게 그렇게 빨리 나설 수 있어. 아니, 1시간이라 했나? 하여튼 그랬어. 우리는 근데 얼마 걸었냐? 너는 기억에? 우리, 어쨌든 몇 시간 헤맸어요. 아니, 한 3시간이야. 한 서너 시간. 우리 정말 운이 좋게. 서너 시간 헤맸겠다. 그냥 한 서너 시간 만에 잡혔는데, 다른 사람들 3일씩 고생하고 다. 3일, 일주일 더러 죽고, 막 헤어지고 죽고, 얼어서 발이 동상이 돼서 와서 막 자르고 하던데, 우리는 운이 좋게 그래도, 야,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칼바람 날씨, 그 다음에 눈, 막 헤매는데, 나는 너무 땀이 안에서 땀이 나가지고, 바깥에는 찬 기운이고, 안에서는 땀이 나고 하니까, 이게 물이, 벌써 이게 온몸이 물천봉이 된 게 아니더라고. 나는 못 느꼈어요. 근데 도착해서 다 느꼈어. 그리고 우리 이게 여기도 입도 다 맞고 이마도 다 맞고 했는데 요 이마 이게 입에서 나오는 김이 눈에 설이 다 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이렇게 눈에 설이 다 꼈어. 이거 눈썹이고 눈이고 다 이러고 계속 걸었어. 가다가 한참 걷는데 이제 안에서 이제 내부 반란 조짐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 이 젊은 애들이 지그하게 가니까 이거 아줌마들은 안 그러는데 이 청년 애들이 여기 20살짜리 4명 있었다 했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좀 찔러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났나 봐요. 난 몰라. 간 애들이 생각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딱 서서 그래요. 막았었어요. 그거는 여자가 그랬다. 성미. 우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북두칠성 보고 꺾고지 가라 했니? 너는 그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렇게 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때 내 기억으로 그 브로커가 북두칠성 보고 끝까지 쭉 가다 보면 인가가 나올 거라고. 인가가 나오기 전까지 쭉 그냥 가라고 해서 우회전 뭐 이런 말 안 했어. 아니, 했어. 우리 그래서 니는 못 들었지. 내가 들은 거야. 우리 그 길에 나서서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해서 가서.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갈등했던 위치 내 기억으로는 그 길 때문에 얘는 길 따라 가야 인가를 빨리 만나지 않겠냐. 우리 주장은 아니다. 북두칠성 따라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의견이 다분했어. 무슨 길 같은 게 또 이렇게 어서길 같은 게 있었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근데 우리 길 따라 그게 가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반 말은 내가 제대로 들었으니까.
말발굽 군인들이 다니는 길을 찾으라는데 이건 무슨 오솔길 같은 이게 그 길이 아닌데 얘네가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어쨌든 길이 낮아서. 그래서 내가 너네 그렇게 하면 저기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너네 하고 싶으면 해. 갈 사람 가. 했더니 투표를 나눠줬어. 맞아. 둘이 가. 정원이네랑 우리가 그냥 북두칠성파. 이쪽은 이게 엄마들이 고집 부리니까 아들이 같이 따라 못 갔을 뿐이지 이제 우리하고 가네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저쪽 패에 가서 갈라진 거예요. 그때 아줌마 그 하나 또 그 아줌마 또 우리 편이어서 어쨌든 이 안에 너희 갔나 소희가 4명으로 나도 기억하는데. 4명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쪽 여자애 2명에 이쪽 그 심장 안 좋았던 여자랑 이쪽 여자인데 어쨌든 여자 4명 우리 저기 모자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이제 누구 봐도 고작 길로 별로 빨리 갈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봐도 그렇던데 그날 나는 그 들은 게 아니 북두칠성 딱 따라가라 했으니까 그리고 말발굽 자리가 나올 때까지 가라 했길래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고 나는 이 길로 가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둘이 갈라졌댔어요. 아니 근데 한참 그건 얼마 걸었냐? 그러게 엄청 오는데 이 안에가 뒤따라오 한참 가는데 막 부르는 같이 소리 가기 나는데 막 부르는 소리 나요 뒤에서. 그걸 보니까 얘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아마 그쪽으로 갔다가 그게 아마 미타도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불안했겠죠. 뒤돌아와서 우린데 이제 합류해서 다시 이제 모아졌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아, 그 재밌었어. 너 친구야. 요만한 건 한국 깃발 빠지하고. 태극기. 그리고 저기 나침판 오가지고 왔는데 가다가 우리 막 가는 중에 앞으로 딱 가더니 잠시만요 서세했어요. 그거 엄청 웃겼어요. 야 엄청 얘가 지금도 웃겨요. 야 아니 얘는 개그맨이야 개그맨. 아마 개그맨에도 야처럼 웃기는 애가 하면 멋있을 것 같아. 얘가. 내야 일찍이 장가가서 둘이 되고 아빠 돼가지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애를 키우고 그런 게 얘가 앞에 나가서 딱 나침판을 땅바닥에 놓으면서 잠깐만 보시오. 우리 지금 아니 그게 나침판이 얼어서 그런가 작동 안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기 사막에서 나침판이 작동 안 해요. 작동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말해 그때 무슨 동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그런 기준도 내리 웃기는 알아 말이에요. 그거 보여주고 막 이상 한 순간에 좀 팡 터져서 우리 긴장감이 좀 덜하긴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태극기 요거는 어디서 태극기 붙어 있는 거 옷이나 뭐 어디 붙어 있는 거 요만한 거 배지 그거 같은 이렇게 가위를 다 오려가지고 태극기 하나 챙겨. 얼마나 이거 귀여운가 왜 봐. 챙겨왔냐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이거 가리키면서 여기 가야 이제 된다. 몽골 수비대 나오면 요거 보여주고 우리 여기를 간다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참 또 웃어 걷다가 힘드니까 조금 쉬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 동안에 이런 이렇게 좀 재밌는 일도 있고 그래 또 웃으면서 또 가자 하고 또 이제 계속 하염없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하염없이 산도 없고 뭐 기준도 없고 불도 없고 마을도 없고 허허 벌판에 그냥 하얀 눈 대지 눈밭. 그게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데서 그냥 무작정 걸러간다 생각하면 와 이게 그것도 3시간을 바람 불고 야 바람은 뭐 쌩쌩 불고 그냥 막 어느 사람 뒤에 서면 그 바람이 조금 덜하고 이런 정도 여기서 한 3시간을 그냥 묵묵히 걸어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게 모래판의 모래 광야에서의 걷는 그 마음을 그때 이제 체험을 했었어요. 계속 걸고 북두칠성이 어느 쪽으로 우리 저 잘못 가지 않나 계속 그 북두칠성 그 별만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걸어갔어요. 가다가 아니게라 이제 말발굽이 지나간 길을 만나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그거 만나면 야 길이다 해서 분명 맞아요. 말발굽들이 막 다녔던 길이 어수선하게 넓었어요. 그 길이 맞는 거야. 아까 그 오솔길이 아니라 이 길이 나타났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회전하라 했어. 길이 앞에 나타났는데 이쪽 가야 되나 이쪽 가야 되나 아무래도 생기잖아. 오른쪽이라 했거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 길에 들어서서 이제는 인가를 찾으면 돼요. 가다. 그래서 또 한 40분을 걸어갔는데 인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걸어갔는데
어디 무슨 창고 같은 게 하나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건물 같은 마을 같은 우리가 뭐 말하면 느낌. 마을이 아니고 창고였어. 뭐 콘크리트 이제 벽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위에도 콘크리트고 딱딱 그런 창고 같은 게 그런 게 하나 건물이 저쪽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달빛에. 막 저거 아니야? 그냥 무슨 창고 같다야? 뭐 어쩌다야? 뭐 이러면서 거기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개같이 있었잖아. 개같이 있으면 사람이 있을 것만 뻔한데 우리는 지금 이 생각 없이 창고 같은데 개가 있다고? 하고 우리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를. 거기 사람 있는 데 같지 않아가지고. 아닌데. 지나갔어. 한참 지나갔다가 야, 아까 거기 개 있는 거 보니 이상하다. 거기 사람이 있겠다. 이러고 되돌아왔어. 돌아갔나? 그리고 되돌아왔어. 거기 좀 한번 가보자. 개 있는 거 봐서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근데 우리 고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그것도 몽골, 철조망 넘었잖아? 근데 이제, 지나간 사례들을 들어볼 때, 철조망 넘고, 거기 또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철조망 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느라 간 게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 군대가에서 선을 들고 잡히고 보니까 중국 병방이었다고 했어요. 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철조망이 나아진다 할 때는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아니, 이렇게 생각했던 찰나인데, 다시는 철조망이 없이 그냥 눈길을 그냥 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그 길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갔더니 개가 막 짖는데, 이제번에는 보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잠잤나 봐요, 우리 지나갈 때. 개 그리 짖어도 사람이 안 나오더니,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저 슈바, 개털 슈바 있잖아요. 기라만 거. 털로, 짐승 털로 안에 된 거, 이거. 머리 모자, 털 모자 이렇게 쓰고, 그냥 머리는 요만하고, 그래서 털로 다 무장한 그런 군인이 나와서 뭐라고 소리 질러요. 나는 순간에도 이게 중국 국경일까? 몽골 국경일까? 나 잡히는 순간에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사이에 정원이는 이미 태극기 들고 따라라 뛰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잡혀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어디로 인도해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이제는 날이 푸른푸른 밝을 때 돼서 그런가, 이게 뭐야? 간판? 간판. 그 간판이 딱 서는데 보니까 중국글이 아니에요. 꼬부랑꼬부랑 이게 내가 보지 않았던 글인 거예요. 이 몽골 글인 거예요, 몽골 글이. 뭐 이 꼬리랑 이렇게 달리고 이상한 글인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게 중국이 아니구나 하는 게 그때야 나는 마음 났어요. 그리고 그 현관 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우리를 이제 너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라 그러고, 여기 서라 그러고, 뭐 어찌고 저찌고 행동으로 거의 말은 안 통해요. 익숙해 있었어요. 다 익숙해 있었고,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손에 있는 거, 손시계, 액세서리인 거 다 내놔라. 그래서, 어쨌든 어디 들어가던데 몸수색 당하는 것만 사실이거든. 짐도 다 내놓고. 그 사람들이 다 돼지예요. 그래서 액세서리 시계, 난 그때도 그 시계 거기서 떼었어? 안 주더라고. 원래는 그거 다 돌려준다는데, 안 주더라고요. 뭘 말했더니, 어디 가면 줄게다고 이랬던데 안 줬어요. 그냥. 목숨만 살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몸수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옷 다 안에 그때야 느꼈을 거예요. 다 젖었어요. 다. 야, 비 홀랑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몰랐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불을 쬐게 하잖아요. 불을 쬐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무 막 가지다 불 떼주더라고요. 불을 뚝 쬐고 있는데 이제 연통이 이만한 게 쫙 지나가는데 옷이 얼어 있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불 앞에 있으니까 옷들이 쭉 쳐지면서 그냥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속옷이 갑자기 이제 물에다 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물에 빠졌던.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불 떼주면서 다 이게 와서 따뜻하게 다 녹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 동상 입을 수 있으니까 눈으로 먼저 다 씻겼어요. 그랬어? 눈으로 다 씻기고, 막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구급 처리를 다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 해줬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줬냐?
먹을 건 아니, 먹을 건 안 줬다. 안 줬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집 보따리에서 조금씩 꺼내 먹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잡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덜 걷고서 고생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할 역할을 끝낸 거예요. 네. 야. 이제 우리 운명을 이제 다시 이끌어줄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이제는 이게 국경수비대란 말이에요. 국경수비대에서 무슨 여단인가 뭐 어딘가 또 옮기고, 그 다음 거기서 또 울란바타르까지 뭐. 그러니까 이제 국경수비대에서 이제 여단인가 옮길 때까지, 그 다음 그쪽에 옮기면, 수용소죠, 수용소. 수용소에다 옮기면 거기서 이제부터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제 보호해주면서. 기억나요? 들어갔을 때, 일단 첫날 우리가 찾아 들어간 수비대 초소에는 몇 명 없었잖아. 우리 일행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호송된 그게 수용소에 갔을 때, 한 50명 있었어. 50명 정도 있었지. 근데 문제는 여자, 남자 갈라놨잖아. 갈라놨었나? 저는 섞여 있었던 거 같은데. 있었는데. 저쪽 가서 갈라놨지. 저쪽에 가서 갈라놨지. 침대 있는 그쪽 가서.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수용소에서는 성인 남녀를 갈라놨는데, 이쪽 병방에 잡혔을 때는, 그때는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아파할 때 엄마 옆에 있었으니까. 아이고, 애가 아파했다는 거는요. 이게 도착한 그날까지 몰랐어요. 그래, 이제 좀 다 째고, 뭐, 수속 절차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사람들 인적 사항 다 조사하고. 거기서 다 적고 또 한단 말이야. 뭐 이런 그런 일종의 뭐 조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로 갔죠. 갈 때까지는 멀쩡하게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때가 잊혀앉아요. 딱 그냥 영화로 치면 2차, 3차 대전, 2차 대전 시기에 폐장병들 수용소 같은 그거를 현실로 보는 어떤 그런 느낌. 왜냐하면 그때 누구는 이 동상 입어서 얼굴에 지물이 지지 흐르고 있었고, 또 누구는 손목 잘라야 된다고 했었고, 발이 잘린 애도 있었어. 누군 잘려 있고 이미. 그리고 어쨌든 그냥 사척의 부상병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 마주보고 옆에 있고, 이제 출입문이 있고, 그다음 우리 이제 이쪽 벽에 이제 자리를 우리 일행을 줬는데, 그날부터 몸에 이상이 있더니 몸이 다시 부어나는 거예요. 골반이. 그래서 그때부터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그 다음부터 화장실 가도 이제 다 얻고 가고. 그때부터 지금 말할 베프 있잖아요. 이 친구 이름이 정원인데 지금 뭐 상관없지. 이 베스트 프렌드가 된 이 친구가 그때부터는 친구가 아니라 나의 어떤 보호자 역할을. 왜냐면 화장실 가도 업어가고,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다 보고 나면 또 기다렸다 날 업어오고. 그랬었어요. 정말 개그맨 같이 재미는 애인데, 또 이렇게 인정도 또 이렇게. 네,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내 손에 꼽으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네. 특별했어요. 사선을 같이 넘어온 특별한, 베스트 프렌이죠. 네. 진짜 뭐, 초등학교 친구. 부럽지 않아요. 이건 정말 그런 마음이 죽음이 문턱 같이 넘어온 친구라서. 게다가 이제, 아파할 때 옆에서 그때도 뭐, 함께 해줬으니까. 성별이 다르다고 갈라놓으면서, 이게 내가 할 일을 걔가 다 해가지고, 엄청 가가 힘들었을게요, 일단. 그냥 업고 다니더라고. 여기까지? 어디까지, 그 다음에? 가면서 봐라. 오늘 목적지는 어디까지?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이 이제 슬슬 출발해야 돼, 12시에. 11시 10분이야?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가면서. 울란바토르까지 갑시다. 지금 군인들 잡혔고. 수용소. 울란바토르까지 갔다. 바타르까지. 아직 안 갔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목소리가 점점 가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뭐 스케줄 잡힌 거라서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과 같이 했던 일이라서 아들과 같이 스케줄 잡아서 하는 게 여러분들께 또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